예, 참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힘 과방위원 7명 중에 단 2분이서 지금 반대 토론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방송 3법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위원장께서는 공부가 안 됐다는 등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힘의 의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형태의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감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저는 방송 3법에 오랫동안 방송계를 봐왔고 또 같은 언론 쪽에 송사를 하면서 보았습니다만 이 방송 3법은 어떤 의미에 따지자 그러면은 이게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정 세력에게 특정 정치 세력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지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 특정 세력이 그것이 언론 노조든 민노총이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의 수까지도 이 방송법은 하나하나 따져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 끝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방송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의 보도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준사법권이 여러 가지 검찰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이라든가 준사법기관들의 수사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그런 형태의 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법권이 행정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권은 말할 나위 없이 190석의 거대 야당 속에 거대 여당에 잡혀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상권은 행정부의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 하나만 일권의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견제할 수 있고 유일하게 이 부분을 잘못을 비판할 수 있는 방송 언론은 특정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독재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백악관 출입했던 헬렌 토마스는 2013년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했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주가 된다. 여기서 대통령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특정 세력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언론성과 독립성, 그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그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사법 굳이 말씀을 드리자도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정 세력에 의한 권력 유지 수단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는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들어있지 않냐라는 것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노조의 강령에는 편집과 편성권의 재치가 그 목적상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뚜렷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 법이 그런 식으로 편중된 식으로 왜곡돼서 개혁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방송은 국민 앞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 넘어갈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럼 그 역사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연구 장악도 가능해집니다. KBS 이사회 전체 이사 수가 15명이고 국회 초추목이 6명은 늘어난다면 5분의 3의 특별 다수제 한에서도 9명가량의 친민주당이나 친민주노총 이사를 확보할 수 있어서 특별 다수제 시행과 관계없이 KBS의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해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MBC의 경우에도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는 대신 민주당 추천 3명, 임직원 추천 2명, 현 민주노총 출신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학회 추천 2명, 민배 추천 1명까지 모두 10명의 친민주당, 친민노총 이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서 특별 다수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방송법 4조 2정 규정이 하고 있는 누구든지 방송 평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 이거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방송법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교섭단체의 KBS의 경우 6명, MBC와 EBS의 경우 5명 추천하고 의석의 비율에 따르면 여당의 민주당이 KBS 4명, MBC와 EBS의 3명의 이사를 추천해서
확인하도록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이 경우 정당 출신 이사가 이사장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정치적 입김과 영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방송법에 규정하는 4조 2항의 규정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송 과방위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심의 규정을 규정하고 편성위원회에 통해 방송 편성 책임자의 선임과 방송 편성 규약의 재개정을 하도록 하고 방송 편성 규약을 준수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심의에 있어서 안역하고 별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을 통해서 관련 의무가 신설되는 대상은 텔레비전 방송 지상파 사업자 30개, 종합편성 PP 4개, 이런 경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방송이 가질 수 있는 운영의 자율성, 방송 사업자의 인사권, 경영권 침해 등이 부작용이 발생이 부러울 것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경영, 민연 방송, 그 자유 침해, 과잉 입구의 소유주와 이사의 권한 및 주주 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송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희 의원님. 이상희 의원님. 마세요. 아니 제가 공부하지 않고 왔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을 보니까. 그게 그 말이라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부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